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정현주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우공이산이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옛날 중국에 우공이라는 90살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노인이 집 양쪽에 커다란 산을 아들과 손자들과 함께 깎아내서 길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당연히 이웃들은 비웃었겠죠. 하지만 대대로 산을 파내면 길을 못 만들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우공이 직접 흙을 묵묵히 파 나갔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 신이 노인의 우직함에 감동을 해서 하루아침에 산을 이동시켰다는 말이 바로 우공이산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앞으로 어떤 일이든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의 이 우공이산을 좀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수험생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우공이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공이산 2013 수시 전략이란 주제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최고의 입시 전략을 함께 세워주시겠습니다. 학생들의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고 꼭 맞는 수시 전형을 추천해 주시는 입시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위원이십니다.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형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고 우리 학생들 상당히 바쁠 테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수시 전략 짜보는 거 좋겠죠? 네. 어떻게 하면은 좀 상담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새 보금자리인데요. 상담받고 대학 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홈페이지를 주소를 모른다고요? 예,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 가자 키워드를 치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말고사 끝나기 시작하면 상담 신청이 쇄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신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신청한 다음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자료 수정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 생방송을 신청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입시 상담을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철저하게 보호를 해드리고요. 방송으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앞서 조훈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드릴 텐데요. 이 제작진과 수험생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입시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분석 내용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경영이나 사회과학대학 쪽에 진학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목소리가 약간 좀 지쳐 보이는데 요즘 공부하기 힘들어요? 네, 좀.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좀 동력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입시와 관련해서,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네, 일단 제 내신 성적이 좋지 못해서 수시보다는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네. 제가 지망한 대학들이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대학들을 추천해 주시는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이 국어 3.5, 영어 3.5, 수학사, 사회 3.1. 그래서 국영수사는 이제 1학년 때 3.7, 3.4 해서 약간 향상되고 있지만은 평균 등급은 3.55입니다. 그래서 약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 수능 성적인데요. 3월, 4월은 전국 연합이고 6월 달은 이제 모의 수능 예상 등급인데요. 언어를 보시면은 2, 3, 4 이렇게 이제 언어가 조금 하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수리다가 4, 3, 4, 외국어가 4, 4, 4, 그다음에 근현대사가 2, 1, 3, 사회문화는 아주 꾸준합니다. 1, 1, 1입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인 언수외가 4등급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비교과 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이제 리더십은 있습니다. 2학년 때 학급 부반장을 했고요. 3학년 때 학급 반장을 했습니다. 개발활동에서 독서반 활동을 했고요. 시사토론 동아리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한 거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수상내역으로는요, 1, 2학년 때 모범 학생으로서 선행상 표창을 받았고요. 프론티어 리더십 발표대 장려상, 학습 동아리 발표대 금상이 다 모두 교내 활동입니다. 예. 그다음에 교회 활동으로서는요, 우리 학생이 상당히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38시간인데 2학년 때는 무려 169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단체 광주 성빈여사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111시간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지망대학은 1지망의 서울시립대 도시행정의 UOS 포텐셜 전형이고요. 2지망은 동국대 행정학과를 전공하는데 두드림 또는 두 액티브 전형을 이제 선택할 거고요. 3지망은 전남대 경영학부인데 학생부 성적 우수자 또는 글로벌 리더십 전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그 자료를 보니까는 그 리더십하고 봉사 정신이 상당히 좀 뛰어난 학생 예, 같고, 예. 사실은 이제 예. 그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3등급 때 중반, 모의고사는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재수생이 좀 포함되다 보니까 6월부터는 약간 좀 떨어진다는 좀 예. 단점이 좀 보여지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과 모의고사를 보면서 성적 분석 부탁드립니다. 내신 성적은 이제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이렇게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3.55 정도면요.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하고는 약간 이제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3학년 1학기가 지금 한창 기말고사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성적이 형성되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은 6월달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면 상당히 좀 그 정시 모집에서는 지망하는 대학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네네. 그런 성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성적 가운데서 언어 영역은 3월달에 전국연합 성적이 꽤 높았던 걸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런데 6월달 모평에서 무려 12% 정도 이제 백분위가 떨어졌거든요. 예. 우리 학생 지금 듣고 있죠? 네. 예. 언어 영역 성적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 내신 준비하느라고 수능 좀 준비 못한 면이 있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좀. 네. 원래는 이제 언어 영역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볼 때 2등급 정도는 꾸준히 나왔었지요, 그러면? 한 2, 3등급 왔다 2, 갔다 했어요. 3등급이요. 언어 영역에서 어느 부분이 본인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고전 쪽이 좀. 고전. 문학 네. 쪽에서 고전 쪽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문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고전 문학인데, 고전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전이 취약하다라면은 작품을 좀 이렇게 고전 문학 쪽에서 고전 소설이든 아니면 향가든 고려가요든 이런 쪽의 작품들을 좀 더 많이 접해보고, 사실은 고전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 상당히 어휘 자체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이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 영역은 고전이든 아니면 쓰기든 비문학이든 뭐 현대 문학이든 간에 모두 다 사실은 그 지문 내에 근거가 다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60만 명 이상이 보는 시험에서 절대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전 문학이 취약하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 지문 내에서 고전 문학도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내용 일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저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언어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언어도 수학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 그 점을 좀 참고해서요. 고전 문학 쪽에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언어 영역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등급이 아니라 2등급까지 2등급대로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네.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정시로는 우리 학생이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이 좀 어렵겠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언어 영역이 2등급 정도 이렇게 나와주고 그다음에 탐구 쪽에서는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정시 모집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은 조금 이제 부족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2등급 2개가 나오면은 우리 학생이 2등 인문 계열이니까 논술 전형에 이제 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왔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좀 그 부분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네. 현재의 내신 성적이나 아니면은 수능 성적으로는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은 수시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우리 학생이 지원한 대학들 살펴보면서 예. 제가 오늘 조금 색다른 소개를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학생 맞죠?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학생이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서울대학을 나와도 사실은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길에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간판보다는 좀 실리 쪽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거니까요. 네. 좀 기운을 좀 내세요. 목소리가 좀 지쳐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 그러면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을 하실 수 있는지 네. 대학들, 지망하는 대학들을 전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예. 건국대가 나오네요. 예, 건국대학이죠.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에서 참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 전형을 통해서 이렇게 1단계를 하는 부분에 이제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국대학 1단계는 이제 서류 100%니까요. 3배수를 선발하고 우리 학생은 이제 리더십도 있고 또 교내의 시사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단계가 통과했을 경우에는 우선 면접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 면접이지만 물론 70%지만은 일반 면접으로 갔을 경우에는 1박 2일 그 유명한 1박 2일 면접인데 뭐 우리 학생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통과가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학입니다. 네. 요 대학은 천안에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대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오늘 추천해드리는 전형은 창의 인재 전형입니다. 이 한국기술교육대학에 있는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인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문계 학과와 산업경영학과 딱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1단계가 서류 100인데 교과 성적 40, 비교과가 60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1단계 성적에 면접 구술로 이제 60%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보내봤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상당히 그 취업이 잘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취업 쪽을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권해주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교의 그 일반 전형도 있는데 일반 전형은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 창의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여기가 틈새 시장이에요. 그래서 요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의 지금 성적이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면은 제가 볼 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 판단을 지금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산업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공인 노무사라든지 공인 회계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 이렇게 이제 해서 운영하는 그 고용 관련 업체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이제 준공무원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네. 한국기술교육대학은요. 쉽게 생각하면은 들어가기는 만만치는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졸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네. 산학협동의 어떤 모범적인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자연계 교차 지원도 가능한데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혹시 그 토목이나 이런 쪽에 그 건축 쪽에 관심이 있다면은 건축 쪽에 지원해도 이쪽에 이제 자격증을 상당히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지적공사라든지 뭐 도시안전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생각할 때는 오히려 준공무원 쪽이 요즘은 복지 혜택도 좋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 대학에서는 그 한국 잡월드라고 있어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방학 때 좀 시간이 되시면요. 네. 이 경기도 분당에 있는데 이 한국 잡월드에서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요. 근데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 잠깐 다녀와서 직업 체험을 하시면요. 그 체험 이수증을 주게 돼 있어요. 네네. 이 대학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한다라는 거. 예. 이렇게 시간을 한번 내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지금 건국대와 한국기술교육대를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어떤 대학들을 또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이제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요, 한국교통대학이라고 있어요. 이 대학은 이제 대개 그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산하에서 근무하는 그런 이제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대학인데 국립충주대학하고 그 다음에 철도대학이 합병돼서 만들어진 네네. 대학입니다. 네네. 그래서 KNUT 나비4 전형 같은 경우가 학생이 해당될 텐데요. 학생부 교과가 이제 30% 들어가고 네. 서류가 30% 들어가는데 3배수로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60에 면접 40입니다. 최저는 없고요. 이 대학에 이제 물류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문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철저하게 자격증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철도 안전이나 철도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자연계통에 있는데 역시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어떤 불리한 점이 없고요. 또 여기서도 이제 취업 중심이 대학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매력 있는 그런 학교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학생이 이제 그 공무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경기대 KGU 감성인재 전형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30에 서류 70인데요. 2단계는 이제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경기대학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상당히 이 공무원 양성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래서 네네. 나름대로 이제 이 대학에 가서 열심히 또 준비한다라면은 원하는 쪽의 진로를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님 선생님께서 조금은 낯선 대학이지만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되게 실리 쪽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잘 이해하셨어요?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좋은 결정해서 최선의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미래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는 리더십과 봉사활동은 우수하지만 전공적합도는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가 상당히 그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언어나 탐구 중심으로 수능 공부를 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쪽으로 하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공무원이 이제 꿈이다 보니까 우리 최준기 선생님이 진로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자, 추천대학에 대한 전형입니다.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 그리고 우리 학생이 원하는 동국대 두드림 특성화 전형 가능하고요.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창의인재 전형, 그리고 한국교통대의 KNUT 나비4 전형입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 KGU 감성인재 전형과 전남대학교 글로벌 리더십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입사관의 모든 것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꼼꼼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 기말고사 이후에는 달콤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7월 한 달간 여름방학 특집으로 더욱더 알차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앞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입학사정관 특집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1대1로 맞춤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에 앞서서 7월 9일부터 13일
13일까지는 수시 전략, 그리고 여름방학 스케줄, 또 자기소개서 1:1 첨삭 지도까지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름방학 특집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전화 주셨는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3 수험생을 둔 아이의 엄마인데요. 네. 대학 입시 전략이 중요하다고 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서 이렇게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일까요, 어머니? 이제 수시를 접수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틀리게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수시 1차하고 2차 중에서 1차에 어느 정도를 집어넣고 2차를 어느 정도를 지원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현재 이제 아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하고 수시 1차 때 어느 대학을 몇 개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선 학생입니다.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성적인데요. 국어 4.5등급, 수학 2등급, 영어가 2.5등급이고요. 과학탐구가 한 3등급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수능 6월을 보니까 국어가 91%로 2등급이고요. 수학, 가영이 3등급, 외국어 2등급, 과탐이 3등급, 3등급을 맡고 있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일단 가장 주목할 것은 과학탐구 동아리에서 이제 본인이 동아리 장을 했었고요. 수상 내역을 보니까 과학, 수학 관련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학과 과학과 관련되어진 어느 교내상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체험 활동으로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활동을 여러 가지 했었고요. 봉사활동 내역을 보니까 환경정화와 관공서 활동이 있습니다. 지방대학으로는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신소재 관련 학과나 혹은 화학공학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내신 성적은 국어가 조금 네. 낮아 보이고 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리가형이 상당히 4월달에 1등급인데 3등급 떨어지고 상당히 좀 이번에 그 재수생들이 들어오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 분석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교과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성적을 보니까 2.25등급이 나오고 물론 단위수는 미반영이고요. 2학년 때는 2.99등급인데 아마 친구가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의 고민은 그런 걸 겁니다. 아마 일단 학생부를 뭔가 이용하고 싶지만 소위 말해서 스펙이란 것들은 일정 부분 갖추고 있지만 학생부 교과가 원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친구의 수학과학 성적을 따로 보니까요. 1학년 때는 수학이 1.5등급, 그 다음에 과학도 1.5등급, 2학년 때는 수학이 2등급, 과학이 3등급이었고요. 제가 3학년 1학기 중간까지 결과를 봤는데 과학 탐구 성적은 썩 좋지 않지만 수학만큼은 거의 1등급, 2등급에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네네. 이 친구는 오히려 수학과학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전형에 사정관 전형 하나 정도는 반드시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모의고사 결과를 볼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우가 썩 좋지 않은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수의 상위 100분위가 9.3이고요. 언수의 탐 두 과목일 때 10%고요. 일반적으로 수학과학 중심의 자연계의 전형이 많은데 수학과학 두 과목일 때는 상위 12.7%가 나오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 자연계 아이들이 많이 반영하는 그런 교과에서 지금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시에 대한 전략을 잘 짜서 내가 수학이나 과학이 하나 부족하지만 나머지 걸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대학들, 다시 말하면 수학과학 중심의 우선 선발과 동시에 수학과 과학 이외에 다른 교과를 섞어서 우선 선발을 뽑는 그런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논술 전형을 말씀하시는군요. 예.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한양대나 중앙대, 예. 건국대인데요. 어느 정도 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친구가 이제 저한테 넘긴 내용에서는 한양대를 많이 선호해서요. 네네. 한양대 신소재공학과랑 한양대 화공생명공을 지금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지금 편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의 성적대가 나쁘지 않은 건 맞는데요.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언서탄 두 과목일 때 368이고 한양대 화학공학 전공이나 생명공학 전공 같은 게 369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친구의 성적이 350이기 때문에 각각 16점 혹은 17점 정도의 차이가 지금 보이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네. 예, 예. 그 외의 대학들은 선생님 어떻게 좀 지원 검토해볼 만한 대학이 일단 있을까요? 그 외의 대학들은 지금 친구가 제가 볼 때는요. 네. 일단은 제가 이번 거는 6월 모평 기준으로 친구가 한번 지원을 한번 예상하는 그런 대학들 네, 좀 네. 리스트를 보였는데요. 홍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 친구가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홍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탐구만 보고 그다음 언어랑 외국어를 조합합니다. 이렇게 예. 돼버리니까 오히려 8점이 부족하고요. 그렇네요. 예, 예. 인하대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홍대보다 자연계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반영 비율 자체가 굉장히 맞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제 352니까 11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지금 친구가 수학과학에 대한 취약성이 있는데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에 대한 반영이 높은 대학입니다. 네네.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면 안정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지고요. 네. 송실대 화공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네. 건국대 화학생물공학부도 일정한 안정감이 보여집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한 8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성적을 얼만큼 올리냐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정시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아무래도 예.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원하는 데보다는 조금 이제 낮아 보이는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수시 전략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수시에 대한 준비를 할 때 하나 정도는 입학사정관제 예, 전형을 예. 좀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좀 논술 전형 준비로 좀 해주면 예,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학생이 좀 원하는 수시 전략 어떻게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전략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네. 같은 경우 굉장히 주목할 게 뭐냐면 자연계열 모집 단위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6월 5편 기준으로 자연계열 과학탐구를 응시한 친구들이 24만 4천 명이었는데요. 올해 6월 5평을 보니까 25만 4천이 넘었습니다. 다시 예. 말하면 무려 10,000명 이상의 자연계 친구들이 늘었다는 거기 때문에 네. 10,000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20개 이상의 대학의 전체 정원과 맞먹는 그렇죠. 숫자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셔갖고 전년도 결과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적정 지원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표를 보시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아마 지금 논술에 대한 고민만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땐 충분히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를 거르는 그런 전형이 쓰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서류로 일단 1단계를 거르는 그런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경희대학교 이제 과학인재 전형을 제가 추천했는데요. 1단계 3배수인데 제가 그냥 지원을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요. 추천 이유를 보시면 경쟁 대학에 비해서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좀 낮고요. 네. 중요한 것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신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사정관 전형이기 때문에 수학과학 중심의 전형을 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친구는 전체 교과는 3점대가 나오지만 수학과 과학 교과만 했을 때는 2점대 초반이 나올 수 있고 수학만 했을 경우에는 1점대 후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시험 관리 잘 하셔갖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원 검토가 가능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일반 자연계열보다는 오히려 수학 관련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대학일까요? 예, 논술 전형인데요. 서울시립대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 대학을 추천한 이유는요. 우선 선발 조건을 가만히 보시면 일반 선발을 통과해서 사실상 당락을 어떠한 기대한다는 건 좀 힘들고요. 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우선 선발을 보시면 기존에는 사실상 수학과학 중심의 선발 모형이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지원하기 좀 힘들었지만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언수회합 5고 혹은 미충원시 6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취약한 과학을 좀 떼어낼 수도 있고요. 다른 과목이 올랐을 때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네. 대학에 제가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대 보시면요. 그 다음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기존 전년까지만 해도 수학과학 중심의 우선 선발이 있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특성이 수학과학을 따로 보는 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수학과학이 아닌 수학, 외국어, 과학 혹은 수학, 외국어, 언어가 결합되어서 여러 가지 조합이 만들어진 대학이 있으니까 친구가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어떠한 약간의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걸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추천해 드리고 올해부터 우선 선발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과는 다른 기준으로 중앙대를 해석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네. 서강대를 또 예, 추천하시네요. 뭐 가장 높은 대학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원서를 쓸 때 수리 영역 성적이 좀 불안정한 친구들에게 서강대가 적합하다고 하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합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백분위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수학을 좀 못한다고 해도 과학 성적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성적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수학이나 혹은 과학 한 과목에 어떤 불리함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수시 전략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우리 학생이 좀 희망이 좀 보이는데 네네. 아무래도 지금 성적대를 보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에 대한 이 성적에 대한 편차에 대한 그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지금 수시로 갔을 때는 이제 논술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해야 될지 준비 전략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친구의 성적의 지금 추이를 보니까 수학이 4월 달에 1등급이었다가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지금 틀리는 문항이 뭐냐면 미적분에 관련된 문항이 심화되면서 어려워지는 건데요. 중요한 건 기억하실 거는 반드시 수능이나 정시나 수시를 모두 위해서라도 적어도 미적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수리 논술에서 소위 말해서 미적분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적분 문제는 자연계에서 기본 문제로 깔리게 됩니다. 네. 따라서 미적분에 대한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자연계 논술을 응시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네. 제가 화면을 통해서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의 특징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화면 보시면요. 2012년 전년부터 미적분이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
들어간 이유 때문에 미적분과 관련된 문제가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출제 범위가 공간 벡터로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1년 문제를 절대 보지 마시고요. 2012년 기출문제와 2013년의 예시문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요. 학생들은 뭐 맞췄다 틀렸다를 가지고 이제 어떠한 평가를 하지만 실제 논술 문제에서 완벽하게 맞춘 답도 없을 수 있고요. 또 완전히 틀린 답이 없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구분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가서 수학적 표현을 엄밀히 표현하시고요. 두 번째,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구두로 설명이 안 된다, 말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표나 도표를 이용해서 충분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풀이 과정이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나 없나를 묻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올 시에는 명확하게 자기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과학 영역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과학 같은 경우 사실상 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적고요. 친구가 희망하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보지 않습니다. 일단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현상을 수학과 접목해서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이 병행되어져야 하는 거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2과목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 여부가 변별력 있는 답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되니까 그냥 네. 단지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실제 논제에서 묻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하나 그리고 나머지 논술 전형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머니 좀 잘 이해하셨습니까? 예. 네, 수시 6회라는 것 때문에 요즘에 좀 부담도 많으시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따님과 함께 또 한번 보시고 잘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자연계 여학생입니다.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과 모의고사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아직 점수에 대해서 불안정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대비에 대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해서 우리 학생이 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과목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은 이제 우선 선발 기준에 들 수 있도록 수리하고 과학 탐구를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1등급까지 좀 목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전략은 논술 전형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대비 특히 수리와 과학탐구 영역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면요. 입학사정관제 전형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 네오노레상스 전형의 과학인재 부분인데 이것은 수학과 과학의 내신 성적에 대한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 중앙대 그리고 서강대학교를 추천합니다. 진로 선택에 많은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 이런 걱정을 덜어주고자 서울에 특별한 장소가 마련됐는데요.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뜻깊은 공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느 평일 늦은 오후,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상상팡팡 개관식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상상팡팡의 개소식이 있는 날.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학부모까지 모여 축하의 자리를 가졌는데요. 청소년들이 학교 커리큘럼에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진로를 발견하는 것이 학습 동기에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소식이 끝나자 센터의 주인인 학생들을 위한 개관 기념 이벤트 프로그램들이 시작되는데요. 안에서 걔를 밀어주고 밖에서 밀어주고 그래야지 얘가 딱 안 움직이게 밀려줘요. 학생들의 꿈을 지저귀는 꿈 알림 3장 만들기가 한창이었습니다. 2명씩 한 조가 돼 서로 도와가며 만들고 있지만 아직은 서투른 학생들.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서서히 3장의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한쪽은 삐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멋이야. 3장의 매력 포인트예요. 목공예도 배우고 협동심도 키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바로 옆 교실에서는 텍스타일 디자인이 한창이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직접 그리고 조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커튼과 벽, 가구, 장식에 이용할 수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 다양한 모양과 알록달록한 색깔에 여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텍스타일 디자인 체험을 하며 디자인의 이해가 넓어진 학생들.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의 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직업은 텍스타일 디자이너야. 선생님 직업 마음에 들어요. 내 직업 마음에 들어? 텍스타일 디자이너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이게 범위가 되게 넓거든. 근데 요즘 디자이너가 되면 다 통합이 돼서 선생님이 가구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픽도 하게 돼서 여기 들어가 있는 가구는 다 선생님이 같이 만드는 거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지 못해 고민이었던 학생들. 진로 체험 활동으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원래 특별하게 정해놓은 직업이 없었는데 오늘 텍스타일 디자인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저의 진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 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저의 진로를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성상 팡팡에서는요, 적성 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기자들도 만나보고요, 직업인들도 만나보고요, 또 이런 직업인이 직접 일하고 있는 현장도 찾아보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이제는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해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준비되어 있고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갖고 싶은 일도 많은 청소년들. 내 꿈을 찾기 위해 도전을 꿈꾸고 있다면 상상팡팡에 한번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선생님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지. 아이 입시와 관련해서 참 어려운 용어도 많고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은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네네. 전부 다 어렵죠, 뭐. 예, 선생님이 꿈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대학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에 대한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이 국어, 영어 2.5, 2.6, 그다음에 수학이 5.6입니다. 과학이 3.3이고요. 국영수가가 3.5인데 전 과목을 제가 이제 합산을 해봤습니다. 2.88입니다. 교대 같은 경우는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모의 수능 성적을 보면요. 4월달 언어가 1등급, 6월달에 모의 수능이 2등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등급 떨어졌고요. 수리 가형은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등급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떨어졌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2등급, 2등급 화학과 생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내 활동으로 보면은요, 1학년 때 학급 미화부장을 했고, 3학년 때 학급 부회장을 했습니다. 개발활동에서는 이제 고전문학 강독반, 2학년 때 고시조반을 했고요. 수상내역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향토순리의 대행진에서 이제 우수상을 찾고요. 포트폴리오 경진대에서요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분이 있고요. 자기주도적 학습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활동으로는 우리 학생이 지역 공동부설 영재학급에서요. 수학, 과학, 영어 부분에서 이제 126시간 이수했고요. 화학탐구 프론티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교대나 서울교대나 중앙대를 탐방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사로서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학년 때 봉사활동이 146시간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서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방대학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이제 차상위 계층으로서요, 입학사정관 전형 또는 농어촌 특례 전형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1지망이 경인교대 초등교육, 2지망 서울교대, 3지망이 한국교원대 화학교육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전체적인 교과, 비교과를 보니까 이제 교과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수리 영역을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건데 다른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수학과 수리가 조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비교과 활동 상당히 비교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경쟁률이 좀 치열한 교대를 지원하는 그렇죠.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좀 이 성적 분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금 특별한 상황이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농어촌 학생이 된다면 성적 분석부터 일단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버님께서 그 입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이 교대 지원을 하는 데는 사실상 내신 성적이나 모의수능 성적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은 우리 학생은 이제 농어촌이라든지 기회균등이라든지 이런 전형을 활용을 잘 하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지금 우리 학생이 성적에서 취약점을 나타내는 부분이 내신도 그렇고 또 수능에서도 수리 부분이거든요. 수학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우리 학생이 이제 지금 자연계 학생이니까 수리 가형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교대에서는 특별하게 가형, 나형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아하. 교대 지원을 목표로 한다라면은 네. 가형 대신에 나형을 한번 전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모의고사에도 그렇고 6월달 모의수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등급이 5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형으로 한번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수시에서의 어떤 전략하고 정시에서의 전략이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대만 생각한다라면은 수시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기회균등이나 농어촌 전형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정시에서도 우리 학생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 이제 기회균등이라든지 농어촌이 있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지금 현재 교대 지원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전형에 대한 추천을 하셨는데 일단 학교를 하나씩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시죠. 네. 우선 먼저 수시에서는 경인교대인데요. 올해 농어촌 전형이 농어촌 학생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경쟁률은 이제 당연히 알 수가 없을 텐데요. 1단계가 이제 서류입니다. 2.5배수고요. 2단계 면접인데요.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일단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13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7월 말쯤에 다시 한번 이제 경인교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은 현재로 봐서도 4개 영역 등급 합이 12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학력 기준에는 적합하고 농어촌 학생이라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가능성은 제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대인데요. 서울교대는 기회균형 선발로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25에 서류 25 심층 면접이 50%인데요.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요는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이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등급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수리 가형을 나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본다라면은 수리에서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볼 때 서울교대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학생이 상당한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활동했던 부분을 본다라면은 면접에서도 일정 부분 강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춘천교대를 추천하시는군요. 춘천교대인데요. 똑같은 교대니까요. 어차피 서울교대나 춘천교대나 경인교대나 임용고사를 봐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수시에서 춘천교대가 농어촌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100%인데요. 이 경우도 이제 서류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접이 2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춘천교대 수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데요.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도 마찬가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4개 영역 등급 합이 12이거든요. 현재 딱 이 학생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 혹시 춘천교대에 그 면접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겹치지 않는다라면은 뭐 같이 지원을 해도 관계는 없죠. 그러나 이제 요거는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교원대를 추천하십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원대에 우리 학생이 화학교육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화학교육은 우리 학생이 포함되는 전형이 이제 형설인재 전형에 해당될 텐데요. 1명을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화학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이기 때문에 임용고사에서도 나중에 선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 쪽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청설인재 전형에서 11명을 선발합니다. 네. 물론 이제 현재의 내신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2점대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이제 합격 기준인데, 학생부 3배수로 이제 그 선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면접에서 조금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한번 상향으로 지원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이 3등급 이내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네. 뭐 과탐의 경우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라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지금 수시 전형에서의 추천 대학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럼 정시에서도 이렇게 농어촌 전형이나 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예. 대학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정시 전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에서 상당히 이제 교대 쪽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 전형 외에 또 다른 전형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정시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정시 전형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시 전형을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 같은 경우가 정시에도 농어촌하고 기획윤동 선발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교대는 정시에서는 기획윤동 선발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하고 이제 수능인데요. 학생부가 이제 취소화되고 수능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도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작년도 경인교대 기획윤동 선발이요. 선발 인원이 17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원한 학생은 28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미등록 충원까지 하니까 몇 번까지 갔느냐 하면은 20번 때 22번, 3번 요 정도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라면은 정시에서도 경인교대 수능 성적만 일정 부분 갖춰준다라면요 도전할 가치가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전부 경인교대, 서울교대, 청주교대가 나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농어촌 전형인데요. 이 부분은 수리 가형에 5% 가중치를 줘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조금 불리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청주교대 같은 경우가 기회균형이 수시에 없고 정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에서 1단계 걸러내고 2단계 가서 이제 학생 보고 면접을 이제 반영을 해서 수능 72.7%를 반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는 가산점이 2점을 부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차상위 쪽에 되기 때문에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정시에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군에서 경인교대를 선택하면은 가장 그 적합한 전형이 아닐까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는 농어촌 전형으로, 그리고 정시에서는 기회금융 전형으로 예. 추천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남은 시간 동안 이 수능 예.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예. 것 같고 예. 어떤 점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아버님 지금 듣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리 영역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리 나형 전환에 대한 거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은 이제 거의 마무리됐으니까요. 이제 전략을 이렇게 수시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 조건을 잘 활용하실 수 있다라면은 아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버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한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버님 어떻게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근데 굉장히 궁금한 게 희망적인. 있는데요. 네네네. 나형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예. 만약에 교대 쪽으로 아니고 다른 일반 대를 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대가 그것 때문에 아닌 경우에는 이 술이 가해서 나로 전환했을 때 뭔가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하시는데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요. 주로 이제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우리 학생은 선생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생님 목표로 한다라면은 중등교사보다는 이제 초등교사 쪽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도요.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목표가 그렇다라면은 나형 전환도 저는 권유해주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뭐 일반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의 꿈이 조금 확고했던 것 같은데 그 점을 좀 아버님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한번 자세하게 또 살펴보시고 최선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이고 우리 학생은 농어촌 학생 전형과 차상위 계층, 기회균등 전형에 이제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이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기회균등 전형 같은 경우는 수시와 정시를 같이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정시에 대한 준비를 놓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대학 전형은요. 수시로 갔을 때 경인교대 농어촌 학생 전형, 서울교대 기회균형 선발 전형, 그리고 춘천교대의 농어촌 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전형인데 이것은 면접 날짜를 고려해서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교원대 형설인재 전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정시에는 경인교대, 서울교대, 그리고 청주교대 기회균등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수시 상담 모두 마쳐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남형주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심도 깊은 수시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전의 명수가 방송됩니다. TBS. 안녕하세요. 가수 이상호입니다. 가수 제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TV 광고가 되는 TBS 시민 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 드립니다가 곧 마감됩니다. 네, 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공모전을 통해서 희망을 이룰지 무척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사연을 TBS TV를 통해 방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7월 1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 사연을 등록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희망 광고는 전액 무료로 제작되고 당선자 사연은 방송 프로그램으로도 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7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사연을 접수해주세요. TBS 시민 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아침 햇살! 어떡해!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실물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응만 나오면은 도저히 우리 살 교육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아서 1000개의 시각, 1000개의 목소리,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그 놀이공원 입장료가 얼마였지? 대인은 3만 원, 학생은 2만 원, 소인은 아마 만 원일걸?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대인은 성인, 거인, 대인군자, 신분이나 관직이 높은 사람을 말하고 소인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로 구분할 때에는 법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을 뜻하는 어른이나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이르는 어린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그 놀이공원 입장료가 얼마였지? 어른은 3만 원, 학생은 2만 원, 어린이는 아마 만 원일걸? 오재미동의 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네, 그러니까 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네, 그리고 5가지 이상, 오의 5가지 이상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충무로 영상센터의 애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무료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오셔서 영상문화를 마음껏 즐기시고 가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잼이동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TBS